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에피소드 153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8일이고요. 당근마켓 회의실에서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지? 2주 만이군요. 저희 그거 읽어주는 날 아니에요? 그러네요. 저번 네. 주엔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읽으셨어요? 저번 주 읽으셨어요. 읽어주시는 분은 고정 아닙니까? 아니요. 저도 네, 말- 그쵸. 목록이 없어서. 밑에 보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 7월 후원자 명단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석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정기 후원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직 더 하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계시다니. 지금 후원자분 한 분 퇴근하셨습니다. 그래요? 아까 계셨는데 네. 하신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라고 퇴근하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GA. GA GA가 한글로 뭐죠? GA. 공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식 공개? 뭐 이런 뜻인가? 정식 릴리즈? 출시? 출시? 출시인가? 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누구나 사용 가능 이런 느낌이잖아요. 회사는 그러네. 아직 안 열어준 거 아니야? 회사에 안 열어줬다고요? 맨 그 게시글 맨 밑에 Coming to companies later this year. 무슨 말이지? 회사에는 아직 안 열어주고 뭐 승인된 개발자랑 학생들 뭐 열어준 것 같은데. 근데 GA면은 그 회사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보통 GA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요 GA를 하면서 그전에는 유료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유료로 네. 바뀌었죠. 베타처럼 썼었는데 뭐 유료로 같이 바뀌면서 좀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렇네. 제가 잘못 봤네. 저는 학생이랑 뭐 몇 명한테 공짜로 열린 것 같고.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비용이 한 달에 $10, 그리고 1년치 한 번에 결제하면 $100. $100. 여서 저는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왜요?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GitHub 결제 연결제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기타 연결제가 얼마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GitHub은 연결제 할인이 없어요. 아 진짜요? 원래 GitHub은 연결제 할인 없어요. 그냥 곱하기 12야. 이런 서비스는 제가 GitHub밖에 본 적이 없어. 11도 아니고 그냥 12예요. 근데 와. 이건 여기 좀 파격적이네요. 10이니까 파격적이죠. 2개월치나 할인해주니까. 그렇구나. 저는 사실 예전에 베타 신청을 했었거든요. 한참 코파일럿 나왔을 때 베타 신청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못 받았어. 아직 어디 써보지도 스팸에 들어가신 못하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못 받고 결국은 유료화가 돼버려서 음. 미운 마음에 안 쓰려고. 저는 코파일럿 쓰면서 뭔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 되게 소름 돋는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분할을 짠다 이런 거는 네. 왠지 짜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뭔가 맥락이 분명 이거는 나만 지금 내 코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인데 뭔가 그런 거를 정말 되게 그럴싸하게 짜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치 진짜 이거 말은 인공지능인데 뒤에서 누가 짜주나? 비둘기. 근데 그 경험이 되게 괜찮고 그럴싸하다는 수준이 네. 코드가 그럴싸한 거랑 실제로 작동을 시켰을 때 내가 기대하는 출력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거의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날짜 포매팅 원래 많이 하잖아요. 네. 날짜 포매팅 하면은 그거를 제가 바닐라 스크립트로 이렇게 짤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바닐라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월이 0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매팅 할 때 뭐 get months에다 플러스 1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get months만 치면은 뒤에 갑자기 플러스 1 해가지고 그게 제가 정말 딱 그 타이밍에 쓰려고 한 코드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코딩을 하면서 자동 완성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딩을 제가 조금 몇 글자 치면은 뒤에가 자동 완성이 보이고
거기서 탭 버튼 누르면은 그게 이제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 근데 그거 말고도 그것도 있잖아요. 주석을 쓰면은 그 주석에 맞춰서 코드를 짜준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원래 주석을 좀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은 잘 못 해봤고. 그러니까 코드를 짜 주는 걸 위해서 주석을 짜야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런 네. 얘기 듣긴 했었어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게 10달러가 어떻게 보면 싸면서도 비싼 그렇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긴 해가지고 결제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금 오픈 소스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은 또 깃허브에서 무료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메일 보낸 거가 트위터에 되게 자랑처럼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는 돈 주고 결제했는데. 오픈소스 하셔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런 거 보면 깃허브이 또 되게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아까 거기 링크 남긴 거 보면 기브업 깃허브라고 또 프리앤 새로운- 오픈소스라고 FOSS 이쪽에서는 깃허브를 버리자 오픈소스를 막 활용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얘들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을 텐데 깃허브에 우리가 올린 이 오픈소스 자산 가지고 맘대로 학습을 하고 어떤 오픈소스 가지고 학습했는지도 자기들이 이제 몇 가지 요구했는데 MS가 안 알려줬다. 이게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깃허브를 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 뿌려주면 그쵸. 약간 이게 잘해. 분열시키는 거네. 잘해. MS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MS가 그냥 개발자들한테 약간 그 뭔가 모를 반감들을 많이 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짜서 이제 그 프리 오픈 소스 그쪽 재단이랑은 사실 계속 척을 쥐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포섭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VS 코드가 뭐 다 점령해 버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진입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코파일럿 때문에 잘못된 코드가 계속 양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했던 실수도 똑같이 계속. 그게 의외로 안 그래서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 제 경험은 그래요. 아마 다른 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루비로 치면 원래 레일즈에선 타임점 커런트라고 현재 타임존을 고려한 걸 쓰라고 많이 가이드 하는데 네. 사람들 그냥 나우 쓰긴 하거든요. 그럼 막 시스템 설정을 따라가요. 이런 거는 좀 나우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언어서도 뭔가 정규식이 막 전화번호 찾는 정규식이라고 막 잘못 알려진 게 뭐 그럴 수 오픈소스에 있죠, 그럴 수 많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딱 보고 나도 왜냐면 예전에 내가 찾았으면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로 쓴 거면서 할 텐데 이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그냥 써. 그냥 딱 쓸 것 같은 느낌의 뭔가 불안감이 좀 있긴 있어요. 아 그게 그리고 코드만 자동 완성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글도 자동 완성해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크다운 뭐 글 쓸 때 VS 코드로 쓰는데 제가 막 뭐 9번 에티스는 하는데 뒤에 또 제가 제 생각을 막 쓰는 거예요. 한글로요? 네. 어. 한글로 제가 포스트 이렇게 글을 뭐 이렇게 설명글을 쓰는데 그 뒤에를 자동 완성해 주니까 너무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상한 말 추천해 줄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럴싸하게 추천해 주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모르겠네요. 이거 정확히 소스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붙어 있는 것만 갖다 쓰는 뭐 그런 방식이나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근데 데이터니까 상관없는 건가? 되게 애매하다. 약간 잘 보면 회사 코드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큰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요즘에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는 생각해요. 아까 뭐 슈페님 얘기하신 것도 있고 공감 많이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회의 때 뭐 클로버 노트 같은 걸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찝찝한 게 뭐냐면은 그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학습하는 거 아니야? 약간 여기서 이걸 믿고 쓸 수 있어? 그런 느낌이 항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편하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머신러닝을 쓸 때 제일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머신러닝 추론 자체를 폰에서 하거나 자기 컴퓨터에서 하는 거 그런 디바이스에서 하는. 아니,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애플이 그걸 밀죠. 그런 게 되면은 좀 더 안심하고 그걸 쓸 수 있는데 그게 서버로 가서 그걸 저장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런 거 너무 이제 좀 찝찝한 거죠. 근데 코드도 지금 기브업 아까 뭐 깃허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되게 민감할 수 있다. 그런 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그리고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저작권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명분으로 저는 쓰고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이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 근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GitHub 이용 약관을 한번 쭉 봐야죠. 혹시 동의가 돼 있나? FOSS 같은 곳에서는 대안으로 뭘 제시해요? 몰라요. 잘 영어가 너무 길어서 잘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소스포지 같은 거 이제 망했으니까. 아마도 긴랩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번역은 안 있어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안 보긴 했었는데 블로그 쓰신 분들을. 네. 근데 원래 그 스톨만 있었던 별로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스톨만 있었던 뭐 FOSS 쪽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자유 기 저장소 등급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 높은 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런 상업용 제품 중 제일 낮은 등급이나 등급이 없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긴 하네요. 맨 밑에 아 그래요? 코드 버그라고 COD BERG 코드 버그라는 게 있고 또 소스 버그예요? 예, 소스 훗 SOURC HUT 이게 신기하게 처음 들어보는 거 2개 추천해주고 그 밑에는 또 더 특이해 셀프 호스트를 그게 다음 단계예요? 아무튼 그런 미묘한 관계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보면은 미디엄은 돈 벌 생각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디엄 누구지? 미디엄이 그 에반 윌리엄스라고 이브 윌리엄스 맞아요. 그분인데 돈 벌 생각이 없는 구조를 짜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깃허브로 놔뒀으면 이런 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MS니까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밀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지점이 GitHub은 사실 거의 굉장히 많은 수의 오픈 소스들이 GitHub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코드 위스퍼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얘네는 학습 데이터가 어디 있지? 근데 애들도 기덥에서 땡겨온 거 아닐까? 상관없는 API 로? 거 아니에요? 땡겨도 GitHub 상관. 자체는 누구나 아, 볼수 있긴 액세스 할 수 하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API도 애들이 잘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사용 약관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AI 윤리랑 비슷한 건데 예전에 음. 그 채팅 한국에 채팅 무슨 서비스 하나 이슈된 게 있었잖아요. 거기는 약관에 몰래 그러니까 몰래가 아니라 있긴 했었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학습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서비스에 쓴 건 아니고 학습에 쓴 거고 이게 티도 안 나고 그쵸. 근데 나중에 머신러닝 티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저작권으로 보면은 아마 뭐 빠져나갈 것들을 만들어 놨겠지만 상업적으로 내놨으니까. 근데 아마 미국은 근데 그게 엄청 커요. 미국은 페어 유주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페어 유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 페어 유주로 쓰는 그런 컨셉이 강해요. 뭐 이건 법적 해석은 전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밀어붙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좀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요거를 학습에 썼을 때 이거는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당연히 당장 문제가 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저작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해도 예를 들면 GPL로 공개가 돼 있으면 거기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학습 데이터로서의 어떤 명분과 저작권의 페어 유즈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좀 나이브하게 약간 좀 그레이 영역인 거죠. 저희 팀에 이제 그레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좀 혼란이 있긴 한데 그레이 영역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영역인가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GitHub도 냈고 아마존도 냈잖아요. 나중에는 코드 보면 이거는 무슨 ML이 도와줬네 이런 냄새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전 좀 불안해 사실 이 머신러닝이 너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AWS 액세스 키 치면 완성해 주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약간 예외로 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올라가 있는 액세스 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그쵸. 뭐 물론 만료된 걸 수도 있는데 혹은 다른 거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학습을 해서 액세스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똑똑한 수준에 이르르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만들어서 우리만 알고 썼는데 이게 애가 엄청난 그 알고리즘으로 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액세스 키는 어떻게 잘 막아놨는데 XS 더 붙여서 쳐보면은 뭔가 완성이 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안 써봐가지고 근데 돈 내고 쓸만한가. 근데 이제 하네. 이걸 돈 내고 안 쓰면 뒤처지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로서 뒤처지는 거죠. 이걸 써야지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고 더 코드 생산성이 높아지고. 아니죠. 또 다를 수도 있죠. 이제 그런가? 개발자들 순혈주의로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아니라니까 지금 풍선님 보시면 이거 서비코라님 보시면 잘하는데 이걸 써서 더 잘하시잖아요. 아니죠. 실력이 이제 퇴화될 수도 있죠. 학생 입장에서 막.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이긴 하고 그게 뭐지? 그 같이 코딩하는 거 뭐라 그러죠? 페어 프로그래밍.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느낌이 살짝 나서 원래 페어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잖아요. 같이 네. 성장하는 거에.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받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이제 자기가 뭔가 글을 쓰거나 코드를 짤 때 자기만의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게 끼어들면 맥락을 딱 놓친다거나 방해를 받으면 살짝 리듬이 흔들리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으셨나요? 저 너무 긍정적이니까 저는 너무 괜찮긴 해서. 작가주의 마인드. 그러니까 뭐 안 써봐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생각도 들어. 이제 뭐 스타일 가이드 다 없어지나? 애들 스타일 도와주면 가이드. 스타일이 다 똑같을 수도 있잖아. 오히려 예, 오히려 그리고 또 개발자 연봉이 낮아질 수 있는 건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대충 완성해주고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는 애랑 짜면 엄청 편하게 대주는 거죠. 누가 엄청 도와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굳이 개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웬만한 사람 다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수준이 낮아지면 다시 그걸 학습하잖아요. 얘도 수준이 낮아져. 그러면 이제 또 개발자가 필요하죠. 다시 연봉이 높아지고 그 어딘가 기기가 평형. 생기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모델이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코파일럿 1세대가 제일 좋았다. 아니죠. 이제 이거를 코파일럿이 도와준 코드는 학습에서 배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렵다. 그 당근마켓 옛날 주소가 서초대로 563인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지금 테스트 해보신 것 같아요. 테스트로 그냥 검색 아닌 것 입력했더니 같은데요? 뭐가 떠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구나. 네. 그냥 그렇게 쓰면 그런 것도 자동 완성돼요 네. 563? 아니요. 당근마켓하고 서울시라고 치면은 뒤에 뭐가 자동 완성이 돼요. 서초대로 563이라고요? 네네. 그런 도로가 없는데요? 그럼 이거 알아서 해준 건가 설마? 서초대로는 있는데 563은 어디 있지? 563이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세스키도 제가 해봤는데 뒤에가 뭔가 이렇게 두 글자가 반복되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것 같아요. 가라.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건데 샘플이 되게 적으면은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글 쓸 때 뭔가 한글로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쿠버네티스는 치면은 거기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으니까 실제로 다른 글들이 마켓다운 파일 같은 데서 가져왔다고 치면은 그런 게 되게 특정될 수 있는 요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쿠버네티스는 치니까 이력을 저장하지 않음. 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고요인이 검색해보면 있을 수 있어. 서초대로가 예전에 저희 처음 창업했을 때 부티크 모나코라고 오피스텔 있었는데 거기가 서초대로긴 해요. 숫자는 틀려. 그 외에 나머지 사무실들은 다 서초대로에 있었던 적이 없고 나름 좀 아는 건가? 어떻게 알았지? 그걸 누가 올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 그러게. 우리가 예전에 홈페이지에 올렸던 거 이런 거 찾는 건가? 모르겠어요. 코드 우리 레포를 뒤져가지고 뭔가 의심된. 저작권 침해 신고? 이 아마존은 인포큐에서 그 소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포럼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포럼이랑 인터널 아마존 리파지터리 이건 아마 내부 저장소인 것 같고 오픈 소스 리파지터리 이거는 이제 깃허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API 도큐멘테이션 포럼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마존용 스택 오버플로우.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 다 포럼이라고 퉁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포럼. 생각했네요. 네네. 포럼의 코드. 스택 오버플로우겠죠 사실. 맞네요. AWS 포럼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포럼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포럼스 맞아요. 네. 포럼스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겠네. 이 S에 예민하시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포럼이면은 자기네 건데 서비스 이름이니까. 그렇군요.
승우님이 563은 서초동 전화번호인가 봐요라고. 전화번호는 뭐예요? 아 그래요? 회사 전화번호 예전에 있었던 거. 그럴 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 노션까지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 잘 안 적어. 아 그래 아니, 또 우리 전화번호 아니고 그 서초동에 그거 말하시는 거냐? 앞에 들어가는 앞자리. 그렇고 그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오픈 소스로 막 남길 일은 없었을 것 같아. 회사 소스에는 있어도 그렇죠. 학습 데이터에 회사 그게 오거니제이션 들어가 있는 게 레포를 별로 오픈 소스로 풀진 않았을 것 없어요. 아닌가?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어렵네. 승우님 이런 이슈 나오면 되게 빨리빨리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최근에 네. 번점 .sh 네네네.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거를 엔진인가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번- 하나 나왔는데 번점 BUN.sh. 네, 요게 네. 그 뭐지 뭐야 그 요 만두 모양으로 네. 한 되게 귀여운 마스코트를 가지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귀여운 마스코트 해야 되게 서비스 성공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잘- 푸른버터도 귀엽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새로 나온 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비교한 거 보니까 뭐 어셈블리 수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같은 코드를 뭐 노드.js로 했을 때랑 번으로 했을 때랑 번이 훨씬 더 짧고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흑마법 같은 걸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기술들을 네.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 소문만 들었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만 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뭐 번 쓰는 사람 없는데 뭐가 빠르다고 하지? 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 테스트한 글들을 계속 올렸던 거고 오늘인가 어제 정식으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베타 버전으로. 얼마 안 됐네요. 네, 베타 버전으로 오픈을 했고 음.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빠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잘 안 된다라는 음.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워낙 네.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고 하니까 네, npm 인스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좀 본 것 같아요. 네 몇 분들이. 그것도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패키지 인스톨도 빠르다 그러고 음. 뭐 서버 띄우는 것도 빠르다 그러고 뭐 특정 뭐 그러면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노드 말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한 게 번이랑 노드랑 제노 세 개인 것 같아요. 그것 노드랑 제노 대비 빠르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노드가 이제 V8 엔진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번이 그 사파리에 들어가는 엔진을 약간 튜닝해서 썼다? 그리고 어디서 잠깐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얘들 여기 홈페이지로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 코어 엔진이라고 부르고 네네. 링크를 클릭했더니 사파리 웹킷으로 가서 맞아요. 웹키. 웹킷도 없었어요? 그쵸? 그런가 본데요. 웹키도 없었죠. 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를 뭐 익스텐딩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약간 커스터마이징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도는 것들 계속 생길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대혼돈의 세계가 그러니까. 원래 혼돈스러웠는데 또 하나 추가됐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구현체가 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세가 없는 언어잖아요. 명세가 있는데 좀 모호한 거 아닐까요? 명세가 사실상 없지 않아요? 원래는 명세가 있나? 엑마스크립트인가 뭐 그걸로 명세가 근데 그게 있었는데 되게 모호하죠. 맘대로 네. 막 이쪽 저쪽에서 네. 막 했던 거. 근데 그래서- 요즘엔 좀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리된 것 같은데 그거가 정리가 돼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건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npm 인스톨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뭐 어떤 분은 프로젝트에서 써봤는데 안 돌아간다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해서 아직까지 뭐 완전히 그렇게 안정화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특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드.js 보면은 테스트 하려면 뭐 패키지 깔아서 해야 되고 뭐 태스크 러너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라이브러리 깔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것도 표준 되게-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 네네네. 뭐 타입스크립트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번들러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웹팩 같은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패키지도 npm이 아닌 거예요? 자체 개발을 한 어떤 거요? 패키지 매니저 npm 아까. 그것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 npm이라는 게 별도 패키지로 해서 설치해서 쓰는데 네네. 번은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몇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네. 주 패키지. 잘만 되면은 좀 혁신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진입할 때 되게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npm도 배워야 되고 웹팩도 알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장벽을 줄여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로 통일이 되면 줄여주는 건 맞죠. 왜냐면은 지금은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골라서 써야 그 되는데 모르는 과정 자체가 이거 고통스럽다. 고르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그 트위터에 한글로 남겼거든요. 번 로고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좋아요 눌러줬어요. 뭔가 계속 그 번점 검색하고 있나 sh라는 보네. 그 단어를 검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겠죠. 네. 야심차게 내놓은 것 같은데 맞아요. 갖고 있는 기능들을 보면 또 노드계가 혼란스러울지 아니면 얘로 또 한바탕. 근데 저는 또 요거 들었을 때 잘은 모르지만 그 V 언어인가? 그 무슨 C랑 C++랑 뭐 호환이 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뭐 그런 전설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까는 글도 되게 많고 저거는 뭐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만 빠르지 실제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실제로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좀 보니까 또 진짜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버전 0.1.0인데 버전 올라가면 좀 기대될 것 같아요. 설치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브루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보러 만들어도 돼요. 알아보는데. 지금 그 커밋 기회네. 컨트리뷰션 기회. 뭐 하러? 제가 노드계 발자도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발자도 아닌데. 먼저 올리는 거죠. 먼저. 브루에다가. 근데 브루에 올리려면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ASDF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브루에 그 패키지 파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귀찮네요. 루비로 짜야 돼요. 진짜요? 네, 루비 코드. 하시면 되겠네. 그거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지 않을까? 네. 브루야? 최근에 봤어요. 네, 다 브루 패키지. 모르죠. 너무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가 나오는 건 좋은 거죠. 그런가요? 근데 확실히 그 옛날 사람 얘기하니까 진짜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면 설치 바로 해보고 일단 돌려는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저는 이제 분.sh를 서비쿠라님 그 트윗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캐릭터 귀엽다고 하시는 게 기억났거든요. 근데 눌러보진 않았어. 예전이었으면 아마 눌러봤을 텐데 그렇죠? 내가 눌러본 정도고 이제 눌러는 봤지만 여러 가 찾아는 봤지만 설치는 안 해보신 분. 약간 요렇게 어느 정도는 퇴화했다. 서비쿠라님도 정도의 이해하는 차이뿐이다. 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정도의 차이다. 네. CP님이 요새 약간 좀 게링 스타티드 많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로. CP님은 개츠비도 해보시고 아니죠. 그런 건 못하고 저희 팟캐스트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주소 바뀌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탐구로 못하다가 이런 팟캐스트 프로젝트로 해보니까 약간 신세계, 개츠비 신세계, 거기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까지 약간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저 개츠비 좀 써봤는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노드는 최신 릴리즈 안정 버전이 18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16 아니에요? 그건 LTS 아닌가요? 네네네 RTS. LTS는 그러니까 16이고 근데 그때 스테이블 앞사님이 버전이 말하기로 18. LTS가 안정 버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18 버전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돼서 그거 날려버리고 16으로 해서 성공한 다음에 다시 18 버전으로 해서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 고스트 블로그를 그 flyer.io에다 올렸어요. 근데 고스트가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블로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켜놓고 아무도 접근은 못하고 저는 고스트를 이제 에디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API는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API를 개츠비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헤드리스 CMS처럼 그렇게 됐. 네,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뭐 잘 돌아가기는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노드 환경이나 이런 거 리액트 버전도 되게 안 맞더라고요. 맞아요. 최신 버전이랑 좀 계속 충돌 나고 막 그래서 이런 게 좀 노드 할 때 힘든 부분이다.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츠비 하다 보면 뭐 몇 개 플러그에 깔았더니 그 npm 오디터라고 엄청 나와요. 맞아요. 내가 그 오디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약간 다른 노드 개발자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그걸 포기하니까 포기하니까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 네. 어쨌든 돌아가거든. 오디시 뭐예요?
뭘 오디터? 뭔가 npm 서로- 인스톨할 네. 때 특정 패키지에 뭔가 버그나 아니면 시큐리티 이슈가 있으면은 버전 업하라고 뜨는데 서로 디펜던시가 너무 꼬여 있으니까 사실상 그거 해결하기가 진짜 어렵긴 한 거예요. 네네네.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계속 해결하라고 맘대로 나온다는 하면 돼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버전이 안 맞다 이거 해서 어디를 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쳐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냥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무시하고 살면 편하다.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되게 다른데 노드는 하위 패키지를 그냥 무조건 또 설치했었잖아요. 지금 모르겠네. 지금은 npm에 뭐 서로 다른 버전 쓰고 있으면 그냥 지금은 안 두 개 그런 다 설치했었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 충돌이 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아마. 마치 많이 진화해. 그러니까 개츠비에서 쓰는 리액트 버전이랑 뭔가 개츠비에 어디 플러그인 쓰는 리액트랑 걔랑 뭔가 버전이 안 맞는데 저도 요즘에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되게 재밌긴 했었거든요. 파이썬이랑 루비랑 노드랑 다 달라. 관리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 패키지가 구조된 거나 그쵸. 어디 설치되는지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졌네. 노드 쓰면서 느낀 거는 그 디자이너들이 PNG 보고 뒤에 격자 무늬가 나오면 그걸 트랜스페런트로 인식하잖아요. 투명으로. 근데 노드 개발자들도 노란색 워닝 메시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였죠. 노란색은 안 봐. 빨간색 떠야 그때 보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메시지가 뜨면 저도 루비 할 때 경험하면 네. 사실 그 레포 가서 뭔가 그렇죠, 고쳐라고 그렇죠. 하거나 뭔가 사실 별거 아니야. 응. 대부분 그냥 버전 올려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버전 올려 에러 날 수도 있는데 테스트 안 해보고. 근데 그런 노력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개츠비도 느꼈던 게 이제 노드 생태계 아까 18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18에 돌아간 프로젝트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츠비 포함해서. 근데 저는 인식이 이게 여기 사이트도 16이 안정적 신뢰도 높은 버전이고 18이 최신 기능이라 그래서 저는 18이 약간 실험적인 약간 버전. 실험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홀수 버전이 더 실험 버전으로 알고 있고 약수 버전이 그렇죠.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LTS만 쓰긴 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문제가 그거죠. 브루 인스톨 노드하면 18이 깔린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브루 인스톨 노드 했는데 안 돼. ASDF 쓰십시오 ASDF. 걔도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아웃사이드님 보고 계신데 18은 개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헷갈려. 그렇다고 해도 노드도 언어가 거의 다 완성돼서 깨질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이 깨져요. 뭔가 많이 시도를 신기하네.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원래는 그런 문법적인 체인지가 있으면 노드도 바로 반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바로 반영 안 옵션 했죠. 붙여서 실행해야지 그런 게 반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실행되는 코드가 깨진다는 건 되게 파격적인데? 그러게요. 저도 28 버전 안 쓰긴 하지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보네요. 이거 다음 LTS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사이에 이제 누군가 고치겠지 마인드. 안 고친 게 문제인 거예요. 뭐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8 버전이 먼저 내놨으니까 18 버전을 뭐 1년 이 안에 누군가 대응하겠지 이런 마인드 아닐까요? LTS 되기 전까지. 어렵네.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16을 약간 예전에 레일즈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똑같거든요. 이해하려지 하지 말고 그냥 레일즈 웨이를 따라라. 그럼 편하다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못 계속 하잖아요. 하나씩 예. 따지고. 이게 왜 도대체 여기서 애가 왜 이 라우트랑 연결됐냐면 사람들은 그냥 레일즈 방식에 따라 그러는 것처럼 노드도 너무 그거 따지면은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약간 포기하면 편하더라고요. 루비가 좋죠. 루비가 좋다기보다. 갑자기. 왜냐면은 지금도 저희 팀에서도 요즘에 이제 노드.js 프로젝트 뭐 타입스크립트 섞여 있긴 한데 그거 하면서 한참 그 디렉터리 구조 같은 거 논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레일즈 고민할 게 뭐 다 이미 MVC 다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러 넣으면 돼. 근데 사실 컨트롤러 개념도 없이 개발하잖아요. 처음에 노드 같은 거 짜면은. 맞아요. 진짜로 레일즈 전 너무 좋았고 지금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쓰잖아요. 근데 노드가 그런 면이 진짜 아쉽긴 해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게 뭐 구조 잡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나이 들었어. 아니 뭐 박정현 노래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게 자유라면 차라리 구속받고 싶은데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원래 거기서 이제 연예 깨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긴 한데 노드가 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제 노드 그 클라우드 플레이 아까 쓰면서도 클라우드 플레이도 워커는 노드 API 지원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V8 정할 수가 없다는 그것만 뜻이에요. 써요. 아니요 노드를 쓸 수 없어요. 노드 API 표준 쓸 수 라이브러리 같은 게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V8에 노드에 있는 그 기능을 하나도 못 써요.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 진짜 자바스크립트 순- 문법만 네. 쓸 수 있다는 거죠? 순수 자바스크립트 뭐 V8 뭐 이런 음.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음. 제가 그쪽 개발자분 설명한 걸 제대로 못 들어서. 근데 어쨌든 노드에서 쓰던 그 HTTP 캣 이런 거 하나도 못 써. 근데 거기서만 도는 거 뭔가 심플하고 더 빠르고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가 좋으니까 아, 저런 게 잘 되면 이제 노드 없어질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전 처음 노드 접했을 때 이상하거든요. 프레임워크 같은데 언어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둘이 섞여 있는 느낌? 그 기능을 그냥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주면 안 되냐? 왜 노드라는 이름으로? 근데 루비 같은 것도 코어 라이브러리는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비라는 언어잖아요. 근데 노드가 언어가 아니잖아요. 루비는 루비가 언어인데 노드는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언어고 노드는 약간 레일즈 같은 프레임워크인데 노드가 거의 언어 같이 쓰이잖아요. 노드 언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바스크립트 구현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게 뭔가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주면 안 되나 노드의 그 기능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한때.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예, 애매하다는 게 V8 엔진이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여긴 진짜 라이브러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구현체인데 뭔가 또 많이 추가를 해줬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얘기하신 포인트를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루비는 뭐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루비는 그냥 루비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도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는 이런 애들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 자바스크립트는 그 생각도 들고 클라우드 플레어 워커가 대세가 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가 이제? 근데 워커가 대세가 되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안 돼 공짜잖아요. 거의 뭐 공짜. 제가 말하지만 클라우드 플레어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플레어로 내가 뭔가 배포를 해봤는데 클라우드 플레어 돈이 안 주식을 들어. 산다.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면 저희도 이번에 팟캐스트 그 파티가 이제 서비스 종료한다 그래서 그 파일 용량 큰 저희 막 150개 넘는 mp3를 그래도 거의 80메가씩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호스팅하지?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트래픽.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다 옮겼더니 거의 공짜예요. 그 트래픽 비용 포함해서 저장 비용이랑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CDN 주소 봤더니 CP닝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돈을 안 벌겠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돈을 잘 받으면 그때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처음부터 좀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딱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걔네는 보통 CDN이 다 종량제잖아요. 근데 걔네 정액제였어.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CDN 그래서 얘네는 사기 업체인가? 맞아. 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긴 했어요. 저희 처음에 할 때도 그랬어요. 클라우드 프론트랑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랑 비교했죠. 클라우드 프론트랑 AWS. 근데 그때 클라우드 플레이어 썼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짜 버전은 뭐 좀 안 좋고 유료 버전도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 썼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유료 버전도 2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료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만 뭐 해도 막 그쵸, 디도스로 맞아요. 막아버리고 했는데 요즘엔 약간 그거보다 좀 좋아져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요새는 안 막히나요? 막히긴 하죠. 그 요새 진짜 얼마지? 디도스 가끔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 페이지 보긴 하는데 요새 클라우드 플레이어 CDN 비용이 얼마예요? 보신 적 있나요? 모르겠어. 걔네들은 뭐 주식은 좋나요? 지금 많이 떨어졌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 안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쵸. 아무튼 되게 그래서 저는 인상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놀자 같은 거? 약간 이미지가 안 좋다가 그냥 일반적인 업체로 바뀐 케이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되게 뭔가 별로 안 좋은 업체였는데 지금은 또 기술적으로 되게 앞서가는 업체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고. 안 좋았다는 게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아까 그런 컨텍스트에서 사기 업체인가?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쓰는 맞네요. 사이트가 일베를 포함해서 약간 그런 사이트들이 그쵸, 많았죠. 네. 성인 사이트라던가.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뭔가 어. 그런 데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 잘못이 없는데 뭔가 숨기는 느낌? 그런 걸 쓰니까 사람들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건가? 약간 그런 아, 느낌으로 맞네요, 나무위키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했던 것 같아 많이들. 음. 지금도 $20네.
$52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 그래? 나 $20 그러니까 나왔는데. 상장 IPO 가격이 $18인데 아니요. 2019년에. 지금도 정액제예요? 정했대? 프라이스. 이거는 주식 얘기지. 전 주식이고. 저쪽은 스톡 프라이스, 여기는 그냥 서비스 프라이스. 프라이싱.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프로는 $20고 비즈니스는 $200. 그래도 싼 거 아닌가? 싸죠. 왜냐면 싸죠. CDN 비용이 공짜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뭐 약간 걸릴 수도 있고 얘네들이 뭔가 조작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괜찮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퀄리티를 낮추거나 리밋을 걸 수도 있어요. 순간 트래픽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 큰 이슈가 없으니까 대부분 리즈너블 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R2라고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S3 같은 거. 네.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 스토리지 비용을 받고 트래픽 비용을 안 받아요. 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우선 저장을 했고 와. 근데 썼더니 애는 퍼블릭으로 오픈한 기능이 없어. 클라우드 플레이어 워커랑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기본으로. 아, 그런데 이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워커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여기 서빙하는 기능을 그 만들면 코드를 돼요. 짜는 거예요? 그런데 워커 비용은 워낙 싸니까. 지금 여기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팟캐스트. 지금 팟캐스트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주소가 사실은 워커 주소예요. R2 스토리지 주소가 아니라 해서 R2 스토리지에서 애가 읽는 건 공짜고 여기는 나가는 건 CDN인데 요거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안 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특이해. 맞아, 특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써봐야 돼. 써보면 기술적으로 뭔가 애들이 기술적으로 확실히 뛰어나고 뭔가 미래를 선도하는 느낌인데 돈은 아직 못 벌 거라서 주식은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가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아직 애들이 상장할 때 2019년에 $18였으니까 저 가격 밑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마켓캡이 17빌리언이면 얼마죠? 17조. 17조예요? 아, 17조. 그냥 아. B는 조로 치면 돼요. 아. 대충. 17조 대충 20조 되겠네. 22조, 23조 요즘 확률이 되겠네. 높으니까. 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 비용으로 서버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보고 지출하기 만약에 시작할 지출 안 때부터 한다. 저기 시작하면서 사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미는 돈을 못 벌어도 소비자는 좋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막 쓰고 이제 우리랑 그 뭐라고 하지 비즈니스 모델이 개인이 느끼는 걸 너무 달라지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체리피크만 하면 된다고.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공짜로 잘 쓰면 된다고.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재밌었어요. 이거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하면서 도메인도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수고 많이 써봐야겠다. 하셨어요. 갑자기 클라우드 그러게. 플레이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기존의 std.out.fm에 뭐 153번 에피소드라고 그냥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에피소드라고 중간에 하나를 텍스트를 추가하고 153으로 예. 바꿀 리다이렉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간디.net에 원래 저희 도메인이 있거든요. std.out.fm이 간디에서 하려고 했는데 걔들도 기능이 엇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바꾸는 기능이 짜증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리다이렉트 기능 있잖아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이제 옮기려고 봤더니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메인을 아예 이전하려고 했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다 FM 도메인을 안 받아. 그래서 여기서 네임 서버만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바꾸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이제 그 리다이렉트 기능을 쓰니까 네. 훨씬 자유롭고 잘 되는 거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행복해. 아니, 그 정도에 너무 네, 행복해요? 간디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비하면 진짜 리다이렉트를 맘대로 그냥 코드 안 짜고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비용이 또 싸고 공짜야 그 리다이렉트 기능이. 행복을 아, 느끼나? 그래서 FM을 포기하셨던 거구나. 네? FM 도메인을 그래서 포기하셨던 거구나. 그것도 있고 그냥 도메인 하나로 통일하려고 귀찮아서. 그쵸. 그렇긴 하죠. 그리고 FM 도메인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싸. 플레이어로 옮길 거 생각하면 FM 도메인이 더 비싸요. 서버비 안 나가는데 FM 도메인 10만 원인가? 아, 특이해서 비싸요. 그렇구나. 그 돈 낼 거면 서버비를 쓰지 그 생각을 했죠. 잘하셨네요. 제 행복감 느끼신 얘기 해가지고 최근에 아내가 행복감을 엄청 크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떤 아내가? 부분에서요? 저희 집에 이제 로보락 S7이라고 로봇 청소기를 예전에 샀었어요. 제가 가족들이 이제 좀 떨어져 지내면서 제가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집은 되게 크고 제가 청소를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귀찮은 마음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중고 그 당근을 해가지고 로보락 S3 7을 샀는데 동그랗게 생겨서 네, 청소기 하얀색 말씀하시는 거죠? 동그란 로봇 청소기예요. 근데 뭐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물걸레 청소지를 대고 그다음에 그 걸레
청소 끝나면 제가 빼가지고 이렇게 씻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럼 이제 막 잘 쓰고 있다가 최근에 아내가 뭐 결혼식 때문에 한 번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더니 이건 뭐야? 그래서 로봇 청소기라고 했더니 그 이제 다음날 한번 틀어보자고 그래서 틀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더니 청소 열심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렇게. 네네. 아이고 착하다. 무슨 반려동물 보는 것처럼 나중에 그 심지어 감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내가 되게 전자기기에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자기기는 저만 좋아하고 아내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올리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 이 청소기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인데 그 큰 귀찮은 일을 얘가 해주니까 거기다가 걸레질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막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빡빡은 안 닦아줘도 맨날 하니까 저희 바닥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주방 쪽이 특히 이제 기름때 묻은 게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보더니 웃겼던 포인트가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걔가 바닥을 청소하고 다니지만 걔 위에 쌓인 먼지는 아무도 안 닦아주잖아요. 그 로봇 위에 쌓인 먼지가 뭔가 짜네. 아내가 보더니 얘는 왜 안 닦아줬어 이러면서 이렇게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다음에 한 번은 또 화장실 앞에 저희 규조토 매트라고 그 약간 무거운 그 발 닦는 매트를 놔뒀는데 물 흡수하는. 네, 물 흡수하는데 그게 턱이 낮아서 로봇 청소기가 지나다니면서 얘를 밀고 지나다녀요. 그 막 로봇 청소기가 헷갈리고 막 이래서 제가 옆쪽으로 빼놨거든요. 이렇게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못 밟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이상하게 밟아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얘는 왜 여기 놔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로봇 청소기가 얘 때문에 걸그쳐가지고 못 움직인다. 막 그랬더니 저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옮겨놔야지. 삶의 기준이 약간 로봇 청소기에 맞춰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많이 쓰나요? 저도 쓰고 진짜요? 안 쓰세요? 네. 쓰면 쓰세요. 신세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로봇 청소기 쓰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 바닥에 있는 것들은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치우기만 치우긴 하면 하면 되는데 또 요번에 낙교님이 사신 거는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가요. 선 같은 거 안 밟아요. 그래서 그죠? 네네. 근데 치우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 부분 청소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훨씬 편해요. 나가기 전에 그냥 위에 있는 것들 좀 소파 위에 다 던지면 일단 던져놓고 누르면은 어쨌든 네. 그리고 저희 집 거는 물걸레질을 하고 나서 그 걸레를 제가 빼가지고 빨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낙교님이 사신 거는 먼지통도 자동으로 비워지고 걸레도 자동으로 빨아줘요. 그렇긴 하죠. 얘기했었나요 우리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얘기 안 했어요. 몇 번 하려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좀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S7 Max V 울트라. 네. 그거 이름 진짜 이름이 울트라. 아니 맥스랑 울트라 같이 붙으면 왜요? 애플이랑 똑같잖아요. 애플에서 많이 듣던 용어들. 아이폰 40 맥스 울트라? 맞네. 다음에 나오나요? 근데 저는 뭐 너무 좋고 일단 제가 느낄 때는 로브락을 사시면 됩니다. 샤오미 거긴 한데 그냥 로브락을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로브락이 제일 좋고 문턱 있어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아파트는 많이 없애는데 네. 인테리어 할 때 없애는데. 문턱이 3cm 넘지 않으면 로브락이 다 넘어 다니거든요. 가끔 걸리기는 해요. 그 문턱을 청소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문턱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소 방지 구역 이런 걸로 막아놓긴 하고. 저 기존 집에서는 다 문턱도 넘었던 것 같아요. 바퀴가 좀 큰 편이고 의외로 저희 집은 무슨 360인가 뭐 쓰는데 걔도 샤오미 앱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청소를 좋아하고 깔끔한 사람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매일 청소하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그렇죠. 내가 매일 하지 않았지만 맞아. 나간 사이에 얘가 매일 해주면 진짜 청소 빡빡하게 한 것보다 더 좋거든요. 얘는 자주 하니까 하루에 2번도 돌릴 수 있어. 맞아. 얘는 노동력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핸드폰 하고 있으면 날마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막 움직이는 거 보고. 봐요?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니 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애가 그 아파트를 구조를 어떻게 딱 다 분석해서 딱 구조 거의 최적화된 평면도가 나오고 네. 예. 네 이거 평면도가 나오고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지. 그리고 또 애가 어디 걸리거나 빠지잖아요. 알림으로 와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 걸렸다. 그래갖고 이게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렇구나. 나름 와이프 저는 그런 거 써도 그냥 대충 돌리고 말 것 같은데 와이프는 날마다 보고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 전략이 시험되고. 그러니까 여기 구역은 가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이 방만 청소하거나 이런 거 날마다 하고 있어요. 아, 보통 그거 처음 몇 번 쓰고 안 쓰잖아요. 그럼 와이프 엄청 그치. 열심히 써요. 그때 달라. 이쪽 방은 내가 짐을 안 치웠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아내들이 말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가 봐요, 확실히. 이쪽 방은 들어가지 말고 이쪽 방만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이 달라져서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가구를 살 때도 이 정도 높이가 떠 있는 걸 살려고 하고 맞아. 거길 들어갈 수 있게. 네, 저희가 침대를 그런 거 못 사서 지금도 천추의 한이야. 아. 침대 밑에 약간 먼지가 있는데 이게 떠 있었으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줬을 그쵸, 텐데 아. 그 먼지가 거기 있는 거죠. 또 가구도 옷장 이런 것도 다 밑에 이만큼 떠 있는 거 사고 그렇게 되더라고. 후보님 조만간 사셔서 아내분한테 지금- 사랑받으시겠네요. 아주 뽐뿌가 엄청 오네요. 근데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네, 맥스 울트라는. 아 근데 그러니까 X3 맥스 V 울트라는 아 근데 이거는 정확히는 S7 맥스 V라는 청소기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울트라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도킹 스테이션? 도킹 스테이션 합친 거예요. 음. 실제로는 SV, 맥스 V 따로 팔아요. 따로 팔고 실제로 패키지도 그렇게 두 개가 따로 와요. 따로 와서 그거 설치해주고 이제 그걸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도킹 스테이션 말고 그냥 쓸 수 있는 그 충전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와요. 아, 뭐 하나의 제품 패키지로 오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합쳐져 있는 거고 저는 이제 S5인가를 썼었는데 그때도 너무 잘 쓰긴 했었어요. S5 계속 썼었고 걔는 좀 멍청하긴 한데 끈 같은 거 있으면 막 물고 가고 난리 나거든요. 그런 정도긴 한데 그래도 되게 편했고 그리고 이거는 안 써보신 분들한테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도 뭐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비염이 아. 엄청 심하고 사실 저는 제가 비염이 심한지를 모르고 살았어. 한 그게 너무 20살. 당연한. 네, 너무 당연해서 한 20 취직하기 전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엄청 심한 거구나. 코 울적거리는 게 그런 걸 알았는데 이거 쓰고 나서 거의 없어졌어요. 우와. 집에서 거의 매일 돌리니까. 매일 물걸레 돌리고 네. 그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특히나 네네네. 그런 비염이나 뭐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도 많이 맞아요. 없어진다고. 그리고 저랑 제 아내도 되게 좀 모순적인 게 저랑 제 아내 둘 다 고양이 알러지가 진짜 심해요.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아내는 고양이 너무 좋아해서 키우다 싶다고 했고 아내는 심지어 약간 알러지 치료 같은 거 받으면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해요. 저도 심한 편인데 그래도 고양이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돌리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돌리니까 그런 거 전혀 없긴 해요. 네네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거 좀 실생활에서 체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좋아졌고 저희는 뭐 둘 다 청소가 별로 안 좋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도 이거 계속 신경 쓰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제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좀 나갈 때나 그렇게 돌려놓고 나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좋고 울트라 얘기도 좀 해보면은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엄청 편하긴 해요. 엄청 편한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거 사신 분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그 쌍피님도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려주신 건데 저도 사실 청소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잘 몰랐는데 요거를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쪽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아. 그러니까 걸레 빠는 곳, 걸레가 더러운 게 아니라 걸레는 빨아주는데 걸레 빠는 곳 쪽에서 좀 누적이 돼가지고 그거를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그쪽을 따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이슈가 있고 그거를 꼭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물걸레가 이 비싼 경쟁사 모델 중에서 에코백스였나? 또 한 150만 원대 얘도 한 150만 원 하거든요. 그 정도대 비싼 경쟁 모델이 있어요. 에코백스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걔도 물걸레 빨아주는데 걔는 열풍으로 말려주거든요. 오. 거기다 열풍을 쏴주는 거야. 얘는 근데 좋다, 좋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옆에다가 이제 물걸레를 안쪽에서 이렇게 빨아주고 그걸 다시 돌려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걸레가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 단차가 살짝 있어요. 아. 그 스테이션에. 거기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청소 끝나면 빼서 어디다 말려주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햇빛이나 이런 데 좀 가는 게 그쵸,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바싹 마르고 잘 마르고 그리고 뭐 더 찝찝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빨 수 있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걸레도 그냥 여러 개 사서 계속 갈아주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단점들 빼고는 사실 뭐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랑 도킹 스테이션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얘가 청소를 하다 물걸레를 빨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약간 요 정도 그거 지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분마다 한 번, 혹은 이제 방 하나마다 한 번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돌고서 이제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가서 걸레 빨고 다시 거기로 가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좀 민감하게 걸레가 더러운 걸로 집이 크거나 하면 되게 넓은 범위를 걸레 하나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리뷰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 네. 귀곰이라는 가전 리뷰어가 있거든요. 너구리도 유튜버인가요? 아시죠? 네네네. 그분이 하신 걸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놨어요. 이미. 제가 링크 보내드렸어요. 중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뭐 리뷰를 할 필요가 없던데? 뭔가 이렇게 탈 쓰고 계시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귀여운 곰의 약자인 것 아. 같아요. 음. 이거. 아 그런 거요. 근데 말투는 귀엽지 않아. 반말하고 막. 그래서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경쟁 모델도 리뷰했었고 요것도 리뷰했었고 뭐 그렇게 다 리뷰 많이 했어서 거의 뭐 그분은 로봇 청소기를 다 써보는 수십 것 대 같아요. 가지고 있을 거. 그 정도예요? 얼마 전에는 청소기를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아그 약간 리뷰를 위해서 유튜브 촬영용인 네, 것 같았어요. 촬영용으로. 가전 설치해가지고 막. 집 하나를 마련하더라고요. 귀찮은 곰의 줄임말이에요. 아 귀찮은 거구나. 귀여운 거 아니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로봇 청소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아내랑도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식기세척기. 아내는 그걸 왜 사냐고 이해를 못해. 근데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담당자에게는 그러면은 그치, 쓰시면 그치. 좋을 거예요. 로봇 청소기 진짜. 음. 그런 편리함. 요즘엔 진짜 건조기 맞아, 저도 건조기 사고 너무 좋았고 식기세척기, 식기세척도 너무 식기세척기 좋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3대 또 2모라고 뭐가 하잖아요. 있나? 저희 집은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는 없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건조기랑 건조기 왜 식기세척기. 없어요? 건조기. 건조기 없어. 와이프가 그냥 넣는 거 좋아해서 제가 몇 번 사자고 말했지만 약간 싫어해서. 그 빡딱 말라서 나오는 그게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쓸만한데 좀 오히려 미국 가서 느꼈죠. 이 집에는 왜 건조기가 있지? 이렇게 밖이 건조한데. 그래서 그분들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건조기가 좋은 게 그게 좋아요. 수건을 그 바깥에 말리잖아요. 그러면 뻑뻑해지잖아요. 빡빡해져요. 맞아. 근데 수건을 건조기에 말리면은 엄청 뽀송해요. 뽀송뽀송해. 맞아. 맞네. 그게 진짜 좋아요. 차이가 호텔 수건처럼. 네. 그게 진짜 좋아서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건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옷 같은 거는 뭐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줄긴 줄어 확실히. 한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괜찮지 않나? 수건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시피님 미국 갔다 오신 얘기 잠깐 했는데 미국 왜 갔다 오신 거예요? 그 AWS에서 리마스라고 행사를 리 해가지고. 이벤트가 아니고 리마스. 네. 정확히는 아마존 리바스예요. 이것도 좀 맞아. AWS가 AWS 리인벤트가 아니라 네, 아마존도 그런 서비스 이름 많잖아. 어떤 건 아마존 될 것도 있고. 진짜 어려워. 그 헷갈리는 것 중 하나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 말로는 이게 독립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 아마존 안에서 서비스 이름이 나눠졌다고 하는데 또 요거는 근데 아마존 왜 아마존이냐 물어봤었죠. 바깥에 있는 사람에서 구분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 아마존 직원들 말하는 것도 AWS 서비스에서는 뭐 독립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는 아마존에서 처음 시작한 거 아마존에 붙어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그래서 리마스가 사실 제프 베조스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했던 거다. 아마존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리마스라고 했는데 그 마스에서 M이 머신러닝이고 A가 오토노머스 그 자동화 예. 그리고 R이 로봇이고 S가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관심 있는 거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때 자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리마스 완전 초기 뭐 그런 것 중에 보면 한국 어디 회사에서 만든 이게 타가지고 제프 베조스가 로봇 운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팔 움직이면 팔 따라 움직이고. 그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네. 큰 로봇. 그게 예전 리마스에서 제프 베조스가 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제프 베조스 안 오는데 그래서 그거 겸사겸사 가서 듣고 왔었죠. 네, 어때요? 지금은 좀 안 리인벤트랑 와요? 달라요? 리인벤트랑 좀 많이 다르고 개발자로서 세션 들은 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밌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확실히 리인벤트 같은 기술 이야기 듣는 게 아직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CP님이 문과적이라고 뭔가 문과 이야기 듣는 문과 뭐라고 하지? 이과 문과 그 대학교에서 뭐라고 했었죠? 그런 걸 아무튼 그쪽 수업 듣는 느낌? 교양? 교양 네. 수업.
교양이 리버럴 아니라 뭐 아트? 철학 수업 듣는 느낌? 아, 뭐 로봇으로 그래요? 치면 로봇의 뭐 4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세션도 있었어요. 저는 난 뭔가 로봇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로봇이 지켜야 할 뭐 4대 뭐 이런 뭐 아. 느낌의 그런 거 말해주는 세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고민 많이 한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건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인벤트 계속 12월에 가다가 6월에 갔잖아요. 우선 더운데 시차 적응을 끝날 때까지 못했어요. 리마스에서는. 라스베가스는 특히 호텔에 있다 보니까 호텔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쵸. 시차 적응 계속 안 되고, 건조한 건 겨울이 좀 더 건조한 것 같은데 여전히 건조하고, 그리고 뭐 카드 게임 이런 거 블랙잭 이런 거 룰도 모르니까 그런 거 재미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베가스는 바깥은 안 나가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골프 친다 그래서 골프 칠지도 못 한 달밖에 안 배우고 밖에서 쳐본 적도 없고 드라이버도 공부 안 하고 아이언인가 이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이 기회니까 그쵸, 해본다고 그쵸. 해서 갔는데 나 처음에 좀 후회했죠. 너무 더워서? 아침 6시에 나오라는 거야. 근데 아침 6시에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후회했는데 아침 오늘 좀 6시에 한 힘드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가는데 한 12시인 줄 알았어. 엄청 덥고. 아. 예, 진짜 12시 되니까 죽을 것 같이 덥고. 와. 근데 뷰나 이런 건 진짜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골프 안 쳐봐서 모르는데 뭐 진짜 여유롭게 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또 이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도 왜 그 사막이라고 건조한 해도. 더위를 우리는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그늘 밑에 있으면은 더운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 우선 그늘이 없잖아요. 아, 물론 카트에 약간 그늘이 있겠지만 아니 그럼 그 풍경이 뭐 어떤 풍경인 거야? 그냥 잔디밭이랑 뭐 저기에 그 사막 그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짧은 뭐 쇼다리 뭔가 나무- 덤불 같은 거 있고. 나무 같은 건 없고. 예, 예. 아. 물론 여기 골프장에 나무가 있어요. 심어놨어 몇 개 조금씩. 조금씩 근데 뭐 드문드문. 많은 건 아니고 여기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거니까. 이해했어. 근데 뭐 재밌게 하긴 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사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LA에 이제 그 회사 일하는 분이 있어서 차 타고 이제 LA로 가는데 베가스에서 LA까지 네. 몇 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차로 한 4시간 반 걸린 거. 4시간 그분이 반? 테슬라 모델 3 가지고 왔거든요. LA 가는데 저는 편하죠. 저는 운전 안 하니까. 나는 국제 면허증도 안 그분도 가져가고. 운전 안 하신 거 아니야? 테슬라는? 근데 그분은 테슬라 풀 FSD도 샀거든요. 네. 옆에서 그러면 좀- 자세히 좀 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FSD 잘 안 켜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잘 안 켜. 제 생각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사막 한벌판을 막 4시간 동안 가니까 그때는 좀 켜시는데 FSD 좀 귀찮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차선 바꾸라고 하고 얘가 너무 착해요. 계속 차선 바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1차선에도 추월하잖아요. 추월 차선인 미국도. 네. 차선 더 추월했지. 일이 들어가고 계속 아. 걸려. 근데 나는 네. 저기까지 간 다음에 들어가야 아. 되는데 그런 것도 계속 있고, 그리고 테슬라니까 중간에 슈퍼차저 충전하러 가고 그런 것 좀 재밌었던. 근데 풍경이 계속 안 바뀌어요. 진짜 4시간 동안. 진짜 졸음운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 진짜? 근데 거기에 차가 또 많아요. 그 상태로. 되게 끔찍하다. 끔찍하다 진짜.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영원히 가는 느낌? 네, 그래도 근데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진짜 무궁무진하다. 잠재력이. 이 빈 땅이 이렇게 저도 그거 어. 느끼긴 네. 했었어요.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아무것도 안 지어놓고 얘네들이. 그리고 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엄청 눈부시는 거예요.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인 거예요. 근데 태양광 발전 그냥 빈 땅이니까 이게 설치한 것까지 알겠어. 그냥 바닥에. 근데 여기 가운데 타워 같이 있어요. 걔가 햇빛을 받아서 밑에다 쏴주는 거 알아요? 반사시켜서 밑에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근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눈부셔. 한국 같으면 이거 설치하면 주변 민원이 있는데 거기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신기하고 맞네. 이렇게 좀 놀다가 왔습니다. 몇 주 계신 거예요? 2주? 2주 있었죠. 딱 거의 2주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는 아시아나 타고 갔는데 그 라스베가스 직항은 없어졌어가지고 다시 7월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LA에서 갈아타고 막 근데 비행기 꽉 차서 갔어요. 와 진짜 와. 벌써. 비행기 꽉 찼어요. 이코노미? 타신 거예요? 네. 비즈니스? 이코노미 타야죠.
준대로 갔기 때문에 이코노미인데 힘들면서도 내 돈 주고 비즈니스 안 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비행기 타면 약간 잘 버티는 편이라 맞아. 내가 잠깐 버티고 맥북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맥북을 사야지. 맞죠, 맞죠. 아,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학교님이 좀 배워야 되는 정신가네요. 네. 아, 근데 요즘에 비행기 값 진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가는 거 특히 뭐 상상할 수 없다. 유비할증료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이제 여기서 했을 때 그냥 비행가 얼마인지 보려고 봤을 때 LA로 해서 가는 게 한 2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왕복이 이번에요. 왕복이 아니라 한 단편에. 편도로 진짜 원래 그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하고 비즈니스를 한번 봤죠. 비즈니스 1,000만 원? 한 4,500 했어요. 2배 정도 하죠. 했죠. 아, 1,000만 4,500이구나, 4,500이구나 하고 갔는데 이제 거의 다가왔을 때 한 번 더 봤죠. 일정을 바꿔서 대한항공이랑 타볼까 했는데 일반석 4,500. 일반석 400인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직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이후에 하면 지금 7월부터 계속 증편돼서 싸진 것 같은데 음. 그걸 알고 나니까 뭔가 억울한 거지. 몇 개월 전에 했으면 같은 돈으로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었구나. 뭔가.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좀 비싸다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해외 갔다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해외 이제 입국하고 나서 3일 내에 PCR 검사하라고 하거든요. 보건소 가서. 보건소 갔는데 분당부 보건소 갔는데 사람 줄이 진짜 길어. 다 해외 입국한 사람들 PCR 받으려고. 그러겠네. 이거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진짜 미국 외국 많이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밀렸던 결혼식도 많이 하시는 거. 그럴 수. 네. 좀 재밌게 하고. 그리고 저 이제 가서 느낀 게 진짜 건조하고 물 부족이 여기는 현실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죠. 물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LA에 그분들이 이제 집 가지고 계셔서 뭐 물어보면 뭐 잔디에 물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주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잔디에 물을 2번만 주면 거기에서는 잔디가 그렇게 생생하게 자랄 수 없어. 부잣집들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더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인조잔디로 바꿔버릴까 싶긴 한데 걔네들 그러니까 물을 좀 제어할 정도로 이미 그러니까 단수나 이런 건 안 하지만 뭔가 심한 상태는 맞나 보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LA 리버라고 있는데 거기 다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뭐 영화 촬영도 많이 하는데 하도 물이 없으니까 진짜 큰 시멘트 덩어리인데 뭔가 리버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흐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탄천은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실개천 수준도 안 흘려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말도 할 것도 청계천에 뭐 10분의 1도 흐르랑 말랑 그 정도? 계실 때 비가 왔었어요? 비 안 왔어. 한 번도 안 왔어요? 거긴 비가 아예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LA 출장 갔을 때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행운을 모이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1년 내내 해도 비가 오는 시기가 뭐 3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비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비가 오는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뭐 비슷한 강 같은 걸 봤어요. 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근데 비가 오는 중인데도 강에 물이 안 흘러요. 물이 졸졸졸졸. 그 바닥을 못 덮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수 처리가 평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왔는데도 이미 도로가 넘치고 있어. 침수되고 있고 막. 미국도 안 되어 있는 건 있다.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물 부족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비도 날마다 내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 걔네들은 생존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LA 쪽은 또 샌프란이나 이쪽 가면 다른 것 같긴 한데. 샌프란 뭐 산도 있고. 근데 우리 마인드면 부산에 물이 부족하면 서울에서 끌어오면 되지 이런데 걔네들 워낙 기니까. 이스라엘한테 잘 배워야겠네. 이스라엘도 땅 작은 거 아니에요? 작긴 하지만 어쨌든 멀리서부터 멀리서 끌어와요? 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LA는 원래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책 같은 거 보면 그 LA 리버를 시멘트로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홍수가 많이 나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을 예전에 것 많이 같아요. 뭐가 있었나 보다. 예전에 물도 100년, 많고 200년 홍수도 전? 날 정도였는데 몇백 년 1900 전? 뭐 20, 30년대 막 그러면은 10년대 100년 전? 벌써 100년이 200년인가? 100년이죠. 200년. 미국은 역사가 뭐 그 정도 되니까 걔는 연장선 연속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미국 가서 이제 그 지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1920 몇 년에 지어진 집이야. 와. 아 우리나라 그때 뭐 이씨. 했었지? 목조 주택이잖아요. 네, 목조주택인데 엄청 괜찮아요. 1920년도에 지은 집 와. 치고는 와 얘들이 1920년도 이렇게 살거나 마당 있고 잔디 있고. 아, 그쵸, 그쵸. 우리나라 그때 사진 생각하면 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한국이 많이 발전한 거죠. 네. 한국 진짜 진짜 좋아진 그런 거고. 것 저는 아까 물 부족 얘기할 때도 좀 느낀 게 그 잔디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는 뿌릴 잔디가 없잖아. 예를 들면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거기 약간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 앞마당에 잔디가 푸릇푸릇하면 뭔가 물을 좀 많이 뿌린 흔적이 있다. 뭔가 신경도 쓰고 사람도 고용해서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진짜 거기 자갈로 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나마 양호하면 인조 잔디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집 앞에 막 잔디가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를 되게 좀 못 산다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엄마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 그렇.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75분이나 됐어요. 오. 시간이 길어졌죠. 이만큼 넘었는데 네, 오늘 얘기 재미있어서 좀 길어졌고. 그리고 요즘에 항상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을 가지고 오늘 빨리- 제약이 없어서. 제약이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끝나고 네네. 점심 먹고 또 복귀를 해서 네네. 항상 그런 압박이 있어서. 저녁에 하면 또 이런 게 좋군요. 네네. 네, 오랜만에 재밌는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이다. 주말이다. 와.